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내일 말해주겠네.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의 혼란 속 노정치가 탈레랑은 창가에 앉아 폭동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아, 종소리로군. 우리가 이겼어. 그의 보좌관이 물었다.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탈레랑은 조용히 손짓하며 답했다. 내일 말해주겠네. 탈레랑의 이 짧은 대답에는 삶과 권력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담겨 있다. 그가 가르쳐주는 것은 단순하다. 서둘러 어느 편에 뛰어들지 말라는 것이다. 너무 빨리 입장을 정하거나 명분에 가담하면 행동의 폭이 좁아지고 존경을 받기도 어렵다. 사람들은 당신을 변덕스럽다고 여기고 또 다른 대의에 쉽게 배반할 사람으로 낙인 찍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과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1. 감정을 통제하라. 그러나 휘둘리지 마라. 권력의 개임이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 통제에 성공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감정까지는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며 당신의 초연한 태도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을 그들 싸움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때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설사 동정심이 생기더라도 그 감정에 굴복하면 당신은 갈등의 깊숙이 말려들고 말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집단 내에서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그 호소가 정당하더라도 즉각 편을 드는 것은 위험하다. 감정적으로 얽혀들수록 당신의 내적 에너지가 소모되며 주도권은 점점 사라진다. 따라서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하더라도 내적으로는 초연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 쉽다. 2. 독립성을 유지하라. 그러나 고립되지 마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삶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나 독립성을 잘못 이해하면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립은 오히려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 따라서 독립성을 유지하되 필요할 때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청하는 것이 좋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성의 중요성을 잘 이해한 인물이었다. 미국 독립 초기 그는 프랑스와 영국 양측의 동맹 요청을 거절하며 미국의 자율성을 지키고자 했다. 당시 프랑스와 동맹을 맺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독립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유럽 강대국들로부터 독립된 세력으로 존중받을 수 있었다. 오늘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특정 파벌이나 그룹에 속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당신의 위치를 더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만든다. 파벌은 변하고 권력은 이동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사람은 어디서든 존중받는다. 3. 기다림의 미학. 판단은 늦출수록 강해진다. 갈등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최종 승자가 누구인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서두르지 말라. 어느 쪽이든 편을 들면 결국 이용당할 뿐이다. 특히 싸움의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탈레랑이 종소리를 들으며 내일 말하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철학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그는 승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갈등의 최종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사 당신의 예측이 정확하더라도 승자들은 당신의 공로를 잊기 쉽다. 반면 약자의 편을 들다가는 함께 몰락할 위험이 크다. 그러나 기다리면서도 완전히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체하며 때로는 지원하는 척해야 한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초연함을 유지하며 감정 소모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결국 사람들이 당신을 중재자로 찾게 되고 그 순간 당신은 더 큰 주도권을 쥘 수 있다. 4. 감정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갈등 상황에서는 한쪽 편을 들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강한 쪽의 편을 들고 싶은가? 그 유혹은 위험하다. 강자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약한 쪽의 편을 들고 싶은가? 그 역시 위험하다. 약자의 몰락에 함께 휩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5. 초연함이 주는 자유. 결국 초연함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싸움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라. 당신은 그저 결과를 기다리며 필요하다면 갈등을 부추기고 중재자로 나서라. 사람들은 싸움을 계속할수록 약해지고 당신은 싸움을 피할수록 강해진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대립한다. 이런 세상에서 탈레랑의 지혜는 더욱 빛난다. 섣불리 입장을 정하지 말고 감정을 통제하며 독립성을 유지하라. 그리하여 언제나 당신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라. 편들지 말라.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말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힘의 비결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평생을 단 한 번도 투표장에 가지 않았는데 얻은 것만 있고 잃은 것은 1도 없다.
전 국민이 둘로 나뉘어 죽기 살기로 싸웠던 일로 삼김의 시대에도 감정의 평화를 누렸음은 물론이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